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모든 가치를 다 한번 가슴에 담아서 좋은 거는 남기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게 보수의 가슴 아닙니까? 보수는 모든 것을 일단은 자기 가슴에 넣어봐야 됩니다. 넣고 이게 우리 국익에 원치 않는 것이다 이러면 버리면 되는 거고, 지킬 거는 지키면 되는 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 되고, 이게 보수적 가치지. 참 보수가 나오고 참 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계, 그런 국회, 지금은 보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편협된 보수다. 네. 참 진보와 더불어서 경쟁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서로 해가면서 발전하는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머니는 흥선대원군의, 그러니까 외가 쪽은 흥선대원군의 손녀입니까,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흥선대원군의 외손이 되죠. 외손.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결혼 자체가 네. 원래 우리 외가는 노론이고 네. 우리 진가는 소론입니다. 원래 네. 옛날에 소론과 노론은 아유. 통혼도 안 네.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고 네. 이제 3.1 독립선언이 일어나고 이런 무렵에 이게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는 일종의 전민족적인 이렇게 이제 무슨 노론소론 가릴 게 있느냐. 네. 나라를 위해서 서로 같이 싸우자 하는, 조금 뭐랄까 그 당시에는 화합적 차원의 결혼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민족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서 네. 특별한 뜻이 있죠. 네. 민족 화합을 위한 정략적 결혼. 아마 그렇게 얘기해도 네. 뭐 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결혼이라고 하셨는데, 네. 회장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참 보수와 진보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본인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우리 집 자체가 가풍 자체가 보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아 거르는 보수가 아니라 좀 모든 것을 포용하는 보수, 또 개혁하는 보수, 네. 또 많은 사람과 통하는 보수, 이런 보수의 길을 걸어왔지, 지금처럼 이렇게 경직된 이런 보수, 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진보는 말하자면 북한과 대화하자는 것이 진보고, 보수는 북한과 대결하자는 게 보수고, 좀 잘못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나는 이거는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게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의 개념도 서구 선진국의 보수 진보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정치권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소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싸고 있는 소위 뉴라이트들의 자유는 일종의 이게 그 뭐랄까 그 신자유주의적 자유죠. 네. 너무 이 신자유주의가 한때는 마가렛 세처라든가 레간이라든가 이런 분의 신자유주의는 이게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좋았는데, 네. 이게 극과 극을 철회한단 말이죠. 빈부를 격차를. 네. 부자는 굉장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자유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자유는 조금 수정해가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네. 그 두 정상은 굉장히 실리주의 외교와 통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실리주의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편협된 생각을 안 가졌어요. 네. 많은 것을 좀 포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골바초프의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도 레이간 정부 때 일어날 수가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걸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골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 네.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개혁개방, 이것을 초래하게끔 만든
보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으면 그걸 다 포용을 했겠습니까? 소련을 변화시켰었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표현 보수니까 맨날 북한하고 대결하는 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보수가 너무 편협한 보수가 되죠. 제가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북방 정책 북방 정책 예. 했죠. 예. 네, 그래서 예. 고르바초프 제주도 신라 호텔에 불러다가 우리가 맞습니다. 막 극진히 맞습니다. 막 예. 이렇게 예우해주고 예. 수교했던가요 그때?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역 장사를 시작했죠. 중국하고도 그때 수교했고 네,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그때군요.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북한이 얼마나 고립돼가지고 막 그 자기네들 진영 내에서 네. 굉장한 내홍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북한을 그렇게 항상 고립시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네, 네. 그래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은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러시아를 저렇게 적대감을 있는 나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중국을 저렇게 외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는 조금 앞으로 정부가 들어서서 새롭게 모든 것을 조정을 한다면은 네. 우리 한국은 어차피 사강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도 그러고도 이웃 나라들하고 다 친교를 맺어야지 어떤 이렇게 편협한 길로 가는 것은 현명한 외교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는 미국에 의지 안 할 수 없고 예.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또 그동안에 이제 뭐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오고 바이든 행정부 오고 이러면서 한미일 관계가 이제 매우 가까워졌는데 그 원심력이 워낙 세서 북한을 이렇게 내치다 보니까 이 북한이 러시아에 가서 붙어버리는 이런 지적들을 많이 그거를 합니다.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옛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고종 때 김홍집 대감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청나라 사절의 황준현, 네. 황준센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줬어요. 네. 그 책의 내용이 골자가 뭐냐면 조선이 살아가려면은 친중국 해라, 결일본 해라, 연미국 해라 이런 네.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네, 그 네.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어차피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하고 이 러시아하고도 친하고 네. 다 친해라.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거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밀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다. 네. 그러니까 친교를 맺어도 그 나라는 예의를 지킬 것이다 하는 그런 항목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조선 책략이라는 책인데 뭐 환경은 많이 달라졌죠. 조선 왕조 시대하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하고 많이 네.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그 접근 방법 예를 들면 주변 국가는 다 친하게 지내는 이런 접근 방법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지금 여당뿐 아니라 우리 네. 보수가 이제 오랜 시간 우리 정치권을 지켜보셨으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량해지고 협소해지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네.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모든 가치를 다 한번 가슴에 담아서 좋은 거는 남기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이게 보수의 가슴 아닙니까? 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모든 것을 일단은 자기 가슴에 넣어봐야 됩니다. 넣고 이게 우리 국익에 원치 않는 것이다. 이러면 버리면 되는 거고 지킬 거는 지키면 되는 거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 되고 이게 보수적 가치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내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저는 기회로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걸 그냥 위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기회다. 네. 그 어떤 기회냐? 참 보수가 나오고 참 진보가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정계 그런 국회 이 나가 그렇게 정말 오기를 바랍니다. 참 보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편협된 보수다. 네. 이거죠. 참 보수라는 것은 가슴이 굉장히 넓은 보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서 참 보수가 오기를 정말 와서 참 진보와 더불어서 경쟁해야 됩니다. 이게 참 보수만 있고 참 진보만 있으면 이것도 또 안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견제와 균형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서로 하게가면서 발전하는 이런 이 어떤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요. 네. 햇볕 정책을 얘기만 하면은 그거 레드의 얘기다, 빨갱이 얘기다 이거예요. 그런 DJ가 거를 짓고 나면 공산화될 거라고 많이들 근데 이야기하지 그 양반이 않았습니까? 딱 대통령 되자마자 중앙정보부의 북한 국장을 하는 강인덕 씨를 딱 통일부 장관을 앉혔어요. 그래서 햇볕 정책을 당신이 셀설해라. 강인덕 장관이 셀설하니까 누구도 저 사람이 지금 빨갱이 얘기한다는 얘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하자면 국민의 의표를 찌르는 이런 인사, 이런 이것을 왜 지금 있는 정치인들은 그거를 안 하느냐 이게요. 전부 자기 패거리들만 주섬주섬 담아가지고서 그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난 여야 정치인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갈량을 삼고초로 해서라도 데려다 쓸 수 있는 유비가 더 현군이지 유비가 사람 됨됨이 조조는 못합니다. 전략도 없고 착하게만 하고 포용력만 있지 이 사람이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제갈공명 데다가 총나라 제일 작은 총나라를 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일종의 군사에 있어서 군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왜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렇고 트루먼도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인사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만물박사일 필요가 없어요. 만물박사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만물박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만물박사를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솜씨 있는 대통령이 있기를 희망해만요. DJ는 회장님한테 아까 나는 나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한다 하셨잖아요. 왜 보수 정치인을 데려다가 국정원장을 시켰습니까, DJ는? 저만 데려다 쓴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비서관하고 있는 김중건 씨를 데려다 썼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강인덕 씨를 통일부 장관을 딱 시켰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양반의 아주 지금은 신복입니다만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하셨던 통일장관이 있으세요. 그분은 제일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면담하고 싶어서 좀 오라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난다고. 군의 소장 때. 임동원 장관도 보수 진영 분이었군요. 그래고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안 만났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보고 그래요. 왜 임동원 장군이 나를 피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군에서 대단히 실례지만 총재님 약간 좀 다들 사팔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냐. 자기도 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가 나쁘냐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군에서 나가가지고 통일부 차관 아니라 그 외교부 원장을 할 때입니다.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잘 아느냐고. 그 육사 선배가 돼서 잘 안다고 그랬더니 한번 아무 부담 갖지 않고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 제가 뵀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건 좋은데 만나는 봐야지. 처음부터 어떤 선입견 가지고 안 만나는 건 좀 온당치 않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만나겠다고. 만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태평화재당 사무총장으로 딱 기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양반이 완전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사 역할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통일부 장관도 국정원장도 했어요. 저는 진보 진영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철저한 이 양반이 폐안도에서 남하하신 분이에요. 네. 예,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많은 말하자면 앞장에서 시달리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네, 네. 태생적으로 보수셨군요. 예, 본능적으로 반공이고 보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탈색가 돼가지고 나중에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이 있어야 예, 한반도 평화가 있다는 아주 철저한 평화론자가 됐어요. 네. 근데 김준건 비서실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때 이제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정보기관은 권력자에게는 최고로 오른팔을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 네 번 한 사람을 데려다 썼단 말이에요. 정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비율을 맞추는 정보를 올리는 사람은 잘라야 됩니다. 위시풀 싱킹만 자꾸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그 정보가 가치 없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한다.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자기를 막 헐뜯는 얘기라도 들을 줄 알고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정보 사용자가. 그래야 올바른 정보를 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아주 측근을 갖다 놓으면은 항상 잘해가고 있습니다. 잘 돼갑니다. 세상은 아주 편안합니다.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거 있는데 바로 앞에 개울창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거기 빠집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정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사용자는 정보를 제대로 올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말하자면 측근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측근은 오히려 저는 이 정보에서 어쩌면 깊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리에는 한 다리 건너서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그 대신 정직한 사람 무엇이든지. 네. 예, 그리고 또 사용자가 100% 신임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정보를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면 그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올린 정보는 내가 몸에 좋은데 입에 쓰더라도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신뢰를 가야지. 신뢰가 안 가면 그건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죠. 김정일 그 당시에 네. 김일성이가 죽고 네. 상중이었는데 끝났어요.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기 초기입니다. 다들 김정일과 국가 주석이 된다고 막 해외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면 그 보고서를 우리 실무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황장엽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 보고하자. 네. 그래서 다시 듣고 오라고 그랬어요. 황장엽 씨한테 가니까 황장엽 씨가 국가주석 안 한다. 그럼 뭘 합니까? 새로운 무슨 권력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서 있지 국가주석 안 한다. 국가주석은 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진감인가 해요. 그래서 국가주석을 김정일이가 들어갑니다 하는 걸로 큰 글씨로 쓰고 네. 조그만 글씨로 황장엽의 의견은 국가주석은 안 한다고 합니다 하는 걸로 작은 글씨로 썼어요. 볼까 말까 내도 네. 자신이 없어서 딱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딱 보더니 한참 있더니 나는 황장엽 선생 손을 들어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DJ가. 네. 그래서 내가 다 들어온 것이 큰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 작은 글씨가 나는 포인트를 두고 싶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북한 경제가 지금 어렵죠.
네. 그러면 국가 주석이 되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은 안 지고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왜 주석을 해가지고 권력과 책임을 다 걸머쥐려고 그럽니까? 권력만 누리고 책임은 밑에다가 돌리게 하는 것이 길 아닙니까? 딱 그래요. 저는 그 말에 딱 말이 뭐, 역시 보는 눈이 나보다 한 단계 높구나. 그래서 네. 돌아와서 우리 실무자한테 다시 알아봐 그랬어요. 네. 다음날 북한에서 헌법 개정이 됐는데 국방위원장이라는 그렇죠. 것이 자리가 생기고 김정일이가 국방위원장에 올라서고 국가주석은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한 번씩 이렇게 걸러서 가는 이것이 정보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그 한 소리만 들으면 거기에 홀려 빠진단 말이죠. 네. 임시정부에 대한 생각도 언론 보도만 봐도 윤 대통령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질되고. 네. 그게 다 뉴라이트 영향인데 뭐 뉴라이트도 좋고 올드라이트도 좋고 다 좋습니다. 뭐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라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국민의 세금을 쓰는 공공단체에 네. 와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이상스럽게 끌고 가는 거는 나는 그건 찬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네. 비판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시정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이 사람의 뉴라이트들이 이용을 하려는 거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 입에서 나는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하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 양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들 건국 대통령이라면 48년 건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양반은 오늘 세우는 이 공화국은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5,000년 문화민족이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나라가 있어 왔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변절시킵니까? 그리고 그 양반 또 얘기했어요. 오늘 세우는 대한민국은 신생공화국이 아니다. 이 헌법 전문이요. 네. 다들 유진호 선생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조문은 유진호 선생이 만들었어요. 전문은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입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그 문장도 그때 나왔습니다. 계승한다는 말은 제가 넣습니다만은 네. 네. 재헌헌법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은 김인현 3.1 독립선언으로 네.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오늘의 그 정신을 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진엽 선생이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넣은 거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위배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이승만 대통령을 말이죠. 그런 대통령의 이 생각은 다 자기네들 빼버리고 자기네들이 색칠을 한 이상스러운 이승만을 초상화를 만들고서 받들고 있어요. 그게 뉴라이트의 이게 네. 범죄입니다. 범죄야.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범죄자들이라고. 뉴라이트가. 예. 그 사람이 언제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오늘 세운 이 대한민국은 네. 1948년에 9월 1일 날 나온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습니다. 네. 네. 예? 임정의 역사를 포함해서. 예, 예. 네.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그분이 대통령 그 취임서에 쓴 그 육필로 쓴 글 보세요.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대통령 이승만으로 썼어요. 네. 이런 걸 왜 변질시킵니까? 저는 한통탄스러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받든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변조를 시켜.
이 뉴라이트의 범죄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